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와인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오늘은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과 그리고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양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와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는 그 한 병 한 병 안에 들어있는 와인의 맛과 향이 각기 다른 매력을 뿜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와인의 매력인 다양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가지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포도 품종입니다. 포도 품종이 달라지면 포도로 만드는 와인의 맛과 향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포도 품종일지라도 생산 지역에 따라서 또다시 맛과 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과를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경북 사과와 충북 사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가 같은 부사의 품종이라고 할지라도 생산 지역에 따라 색상도 아마 틀릴 것이고 단맛도 약간은 틀릴 것이고 향도 아마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포도 품종일지라도 생산 지역에 따라서 포도의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그 와인의 맛과 향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가 수확되는 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빈티지가 다름에 따라서 또한 와인의 맛과 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채소나 과일의 맛이 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가 수확된 해에 비가 많이 왔다든가 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든가에 대해서 포도의 그 익은 정도 또는 향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와인의 맛과 향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와인을 좀 즐기신다는 분들은 그 빈티지를 찾아서 드시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인의 다양성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사람의 손인데요. 이 양조자가 똑같은 품종으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해에 수확된 포도로 만들지라도 만드는 사람의 손길, 즉 이 양조자의 경험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기술에 따라서 와인의 맛은 굉장히 달리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4가지 큰 이유로 해서 와인의 매력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와인의 매력의 70~80%를 담당하고 있는 그 포도 품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재배되고 있는 그 포도 품종은 수백 가지에 이르는데요. 그 수백 가지를 지금 다 하게 된다면 밤을 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8가지 품종만 제가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와인의 맛을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써서 처음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두렵게 한다든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와인을 드실 때 지금처럼 직접 드시지 않고 맛과 향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와인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숙성이 되고 숙성됨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맛과 향, 복합적인 향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살펴보는 중심을 아주 구체적인 향이라기보다는 그 포도 품종이 갖고 있는 특징, 개성들을 위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포도 품종 5가지를 준비하였는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두 품종은 보시기에 굉장히 그 모양새는 참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가장 틀린 점이 바로 탄닌이라는 그 씁쓸한 맛의 차이에 있습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는 품종은 알의 크기도 작고 또한 그 껍질도 두껍고 그 안에 들어있는 씨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와인을 만들 때 굉장히 그 껍질이나 씨에 들어있는 그 씁쓸한 맛들이 많이 우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젊은 그 까베르네 쇼비뇽 와인을 드셨을 때는 굉장히 거칠고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칠고 강한 게 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숙성 기간을 잘 거치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중후한 와인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이에 반해 메를로는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껍질이 얇고 그 안에 들어